2023년 10월 20일 롯데자이언츠는 김태형 감독을 선임합니다. 계약 규모는 3년 24억 원으로 역대 공동 3위. 그런데 1위와 2위는 팀을 우승시킨 뒤 재계약을 했던 거니까 새로운 팀에 부임하는 계약으로는 역대 최고 몸값이었습니다. 두산 시절 8년 동안 7번 한국 시리즈에 나갔던 자타공인 현역 최고의 커리어를 가진 감독이니까 받을만 했죠. 그렇게 큰 기대를 안고 시작했던 2024 시즌은 좋지 못합니다. 4월까지 8승 21패 마이너스 13 아주 처참한 스타트를 했고 5월 6월에는 올라오는 것 같더니 7월에 다시 6승 14패로 꼬라박고 8월은 승패 마진 플러스를 기록 중이지만 5위와 경기 차이는 제법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올 시즌 롯데를 쭉 보면서 느꼈던 김태형 감독의 장점과 단점, 그의 야구 스타일에 대해 심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야구에서 감독의 역할은 크지 않다. 요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저도 메이저리그를 즐겨보는 사람으로서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가까운 예로 크랙 카운셀 감독은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 계약으로 시카고 컵스에 부임했지만 작년보다 못하고 있죠. 다만 저는 여기에 단서를 하나 붙여보는 게 크보는 메이저보다는 감독의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은 세이버 매트릭스와 트래킹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죠. 야구를 숫자로 하는 게 트렌드고 필수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이것들은 결과를 다루죠. 선수가 플레이하고 난 결과물로 구속, 무브먼트, 타구 속도, 배럴 등등을 측정하고 WAR, WRC 플러스 같은 스탯을 산출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 결과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은 어쩔까요? 누가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고 기회를 주고, 부진한 선수의 문제점을 꿰뚫어보고 원포인트 수정해주고, 크보는 이 역할이 프런트가 아니라 주로 감독 코치에게 맡겨집니다. 그래서 감독의 비중이 좀 더 크다는 얘기죠. 올해 롯데에서 튼동에 눈이 발휘된 대표적인 4선수가 있습니다. 첫째, 고승민. 그동안 고승민의 가장 큰 문제는 포지션이었죠. 2루 불가 판정을 받고서 외야와 1루를 이리저리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튼동이 고승민을 2루에 박았고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면서 센터라인 정리가 급물살을 탔고 안치홍의 공백을 완벽히 메우고 있습니다. 감독님께서 아직 내가 장타를 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서 많이 깨우쳤다. 지금은 짧게 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힘 빼는 타격을 꾸준히 주문하고 있다. 고승민은 작년에는 탑에서 다운스윙이 시작될 때 배트가 돌아서 나오는 오버스윙의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는 보다 간결한 레벨 스윙으로 교정하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자신에게 잘 맞는 스윙을 찾은 것이다. 두 번째, 나승엽. 여기는 좀 더 직접적으로 튼동이 타격 폼을 고쳐줬습니다. 감독님께서 먼저 다리를 끌고 치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셨다. 파워 때문에 레그킥을 했지만 감독님의 생각은 달랐다. 이제 타이밍에만 집중하니 몸이 밀리거나 빠지는 느낌도 없고 타이밍이 일정해졌다. 감독님께 감사드린다. 내 생각에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자, 왼쪽은 3월, 오른쪽은 5월의 타격 폼입니다. 레그킥의 높이가 확연히 다르죠? 튼승욱도 감독의 조언이 중요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튼동의 눈이 발휘된 하이라이트는 손호영! 이 트레이드를 튼동이 주도했다는 얘기는 유명하죠. 나는 설마 줄까 하고 강훈이 줄 수 있어? 하니까 첫마디가 에이씨 였다. 하루 있다가 데려가 하더라. 사실 저도 당시에는 밸런스가 안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임 후 3건의 트레이드가 모두 나이 차이가 큰 게 반복이 되기도 했고, 하지만 결과는 우리 같은 팬들은 선수 평가를 스탯으로만 하지만 현장은 스탯 이면의 더 많은 요소를 보며 될 놈을 파악한다는 거죠. 이런 선수 보는 눈에서 좋은 감독 코치의 역량이 갈린다고 볼 수도 있고요. 결국 롯데의 향후 5년 이상을 먹여 살릴 야수 코어 4가 올해 만들어진 건 결코 우연이 아니고 그냥 터질 때가 돼서 터진 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튼동이 온 뒤로 롯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타자들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올 시즌 투구당 스윙 비율이 롯데가 1위입니다. 심지어 작년에 10위였는데 올해 단번에 1위가 된 거고, 재작년 1위가 두산인 걸 보면 튼동의 확고한 야구 철학이란 걸 알 수 있겠죠. 괜히 나승엽 보고 답답해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해 네 번째로 많았던 희생 번트가 올해 가장 적은 팀이 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겠고, 중요한 건 이렇게 적극적인 타격을 하면서도 팀 타율 2위, OPS 2위이고 삼진율이 높지도 않습니다. 튼동의 철학이 롯데 타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롯데는 한동안 코치들이 기피하는 팀이었습니다. 선임이 안 돼서 부랴부랴 아무나 데려온 적도 있었고, 자격 정지 중인 코치를 뽑았다가 철회한 적도 있었죠. 원인은 서울과 떨어진 지방팀, CCTV 병크 등등도 있었지만 계속 초보 감독들만 앉혔던 문제도 컸죠. 명코치들을 데려올 명분도 없고 관계도 애매했던 겁니다. 그러다 2020년 부임한 성민규 단장은 외국인 코치들을 데려옵니다. 하지만 라이언 롱 코치는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고, 마인홀드 투수 코치는 시즌 도중에 런을 하네? 하지만 튼동 부임 후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명성 있는 감독이 오면 좋은 코치들도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올해 이 코치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고승민의 2루 전환에는 현역 시절 명내야수였던 김광수 수석 코치와 김민호 내야수비 코치의 추천도 한몫을 했습니다. 올해 롯데가 천적 고용표를 3번 연속 털어버린 데에는 김주찬 타격 코치의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고영민 작전 주루 코치와 황성빈의 케미도 볼만하죠. 크보는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수동적입니다. 메이저리그는 훈련 시간이 짧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나머지 시간은 각자 알아서 잘하기 때문이라는 얘긴데, 크보는 어려서부터 시키는 대로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전에 이만수, 김기태 감독이 선수들에게 비시즌 동안 각자 알아서 몸을 만들어 와라는 미션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잘 안 됐다고 하죠. 캠프에 가서 구단 훈련을 받으면서 몸을 만드는 거에 익숙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보에선 카리스마로 이끌어주고 중심을 잡아주는 컨트롤 타워형 감독이 효과를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하는 게 선수들도 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리더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튼동이 감독 시절에 강했다는 건 누구나 알죠. 김재호, 양의지, 박건우 같은 대형 선수들도 얄짤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김태형은 감독 이전에 이미 선수 시절부터 사람 자체가 타고난 리더 기질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시가 있는데, 김태형의 별명인 튼동, 여기서 트는 커튼을 말합니다. 당시 두산에 타이론 우즈란 외국인 타자가 있었죠. 어느 날 수훈 선수 이런 걸로 상금을 받았는데, 당시 두산의 팀 전통이 개인이 받아도 선수단이 나누는 거라고 하니까 우즈가 왜 내가 그걸 줘야 되냐 반발을 했어요. 그때 선수단 리더였던 김태형이 이 곰처럼 생긴 우즈를 커튼 뒤로 데려가서 순한 양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유명해서 튼동. 중요한 건 김태형은 야구 못하는 선수였습니다. 통산 타율 2할 3푼 5리에 OPS 0.6도 못 넘었죠. 야구를 못하는데도 주장을 맡고 선수단을 휘어잡았다는 건 이 사람의 기질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선수협 사태 때도 두산 감독 시절의 튼동이 옐로우 카드란 방송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목에 반말주의라고 써있길래 뭔가 하고 봤었는데 방송 내내 반말이야. 그니까 이 사람 스타일은 방송이고 뭐고 그냥 형이니까 말 놓는 거야. 행님 기질이 몸에 밴 사람? 저는 그래서 작년에 이 양반이 해설을 한다고 했을 때 방송 사고 한번 칠 것 같았는데 역시나 한 건 하셨죠. 오랜만에 연장 요정님의 힘이 좀 발휘가 됐는데요. 네. 호사분면이라는 게 있죠. 상사의 유형을 호인, 호랭이, 호구, 호로새끼 4가지로 나눈 건데, 튼동은 호랭이 쪽입니다. 강성의 리더가 성과도 냈다. 근데 롯데에 와서는 슬 왼쪽으로. 우습게도 앞서 말씀드린 장점이 그대로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야구를 못할 때. 현장의 눈은 쓸놈쓸 고집, 불통이 되고 명성과 리더십은 더 큰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튼동도 억울한 면이 있죠. 유광남, 노진혁, 박세웅, 나균환, 구승민, 최준용, 주전포수, 유격수, 선발, 불펜 필승조까지 핵심 선수 6명이 망했습니다. 7월 말에 5경기 연속 말아먹은 김원중까지 치면 7명. 이건 감독도 어쩔 수가 없는 자연재해입니다. 현재 메이저리그 최고의 감독으로 브루스 보치가 있죠. 샘프 시절 짝수의 우승을 했었고 작년에도 텍사스를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이끌면서 역시 명장이다 찬양을 받았는데, 다만 잘 안 알려진 부분이 작년 텍사스가 쭉 1위를 하다가 8월쯤에 선수들 부상 부진이 몰려오면서 역대급 꼬라박았고 결국 1위를 빼앗기고 와일드카드로 포시해 나갔는데 다시 선수들 돌아오고 이프 터지고 운도 따라주면서 우승을 했던 겁니다. 결국 아무리 명감독이라도 자원이 있어야 실력 발휘를 한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그럼에도 튼동의 잘못도 없진 않다고 봅니다. 남아있는 자원 안에서 운영을 못한 부분이 있죠. 특히 투수파 불펜의 쓸놈슬이 심합니다. 기존 필승조가 마탱이 같다? 인정. 근데 새로운 필승조를 너무 굴렸습니다. 특히나 점수차가 큰 경기에 자꾸 필승조를 올리는데 납득이 안 갈 때가 많죠. 그래서 정작 써야 할 때 못 쓰면서 많은 경기를 져버렸죠. 전미르는 부상을 당해서 올 시즌 못 돌아올 것 같고, 김상수는 퍼져서 여러 경기 말아먹었고, 얘는 별로 혹사도 안 당했는데 왜... 사실 튼동은 두산 시절에도 이랬습니다. 지금 폼 좋은 놈 갈아놓고 점수차 큰 경기에도 필승조 넣고 결국 튼동의 생각은 이길 경기는 확실하게 잡고 간다 이런 거 같은데, 문제는 당시 두산과 지금 롯데는 다른 팀이라는 거죠. 당시 두산 타선은 고정 스탯으로 보면 올해 기아와 비슷한 강타선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잠실구장에서 홈런 1위를 할 정도였죠. 그러니 불펜 좀 갈아 넣어도 다음 경기에 타선이 터져서 필승조가 쉴 수 있는 게임이 만들어졌고, 그러니 오늘 일단 이기고 보자, 이 전략이 최소한의 합리를 가졌던 거죠. 불펜 자원도 괜찮은 편이었고. 하지만 롯데는 그게 안 되니까 불펜 혹사의 피해를 고스란히 되받고 있는 겁니다. 성적이 안 나오니까 이게 조바심으로 바뀌어서 감독 스스로에게 더 갈아 넣는 명분을 만들고 악순환. 중요한 건 튼동의 이런 스타일이 바뀔까요? 롯데는 자원이 없으니까 내가 맞춰줘야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고집 꼰대 이런 게 아니라 이 방식으로 8년 7콧이라는 역대급 결과물로 증명을 했는데 방식을 바꾸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한마디로 불펜은 소모품이다. 나는 이기러 온 감독인데 어쩌라고. 극한의 윈나우.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튼동이 안 바뀌면 롯데 프런트가 당시 두산처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두산은 트레이드로 홍건희, 이승진, 드래프트로 박치국, 정철원, 노장 줍줍으로 정재훈, 김승회, 김성배 등등 불펜 자원을 꾸준히 충원해줬습니다. 계속 해드시면 계속 냉장고 채워주겠다. 당신은 이기기만 해달라. 원래 기대가 크면 못할 때 더 큰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미 성민규를 겪어봐서 잘 알죠. 신화가 무너졌을 때의 거대한 후폭풍을. 롯데 팬들의 튼동에 대한 평가는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겁니다. 저도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제 생각을 정리할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 야수 코어 4를 만들었다는 게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준우 손아섭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만족감입니다. 몇 년 후에 되돌아보면 2024년은 롯데 코어 4가 만들어진 해로 기억될 겁니다. 설령 튼동이 떠나더라도 남겨질 유산입니다. 물론 5강을 못 간다면 아쉽고 질 때마다 화도 납니다. 특히 올해는 불펜 때문에 유독 킹받게 지는 경기가 많죠. 저도 마우스 한번 던져서 지금 다이소 싸구려 마우스 쓰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호흡으로 보면 우린 분명 올해 커다란 수확을 얻었고 전에 없던 유의미한 전진을 했습니다. 한 파트씩 강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롯데의 미래는 밝습니다.